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 TV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이슈 경기북부 대개발 진행을 맡은 지역배 인사드립니다. 360만의 도민들이 살아가는 경기 북부, 이 지역이 경기 남부에 비해 개발이 저해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며 경기 북부 대개발은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 남북부 지역 격차의 현황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을 집중 점검해 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각 지역에 대한 세부 공약들을 점검하고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아주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네 분의 도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고향 특례시 도의원 명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 자랑스러운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영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시 도의원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이번 주제 토크 소개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을 이란 말일 텐데요. 2025년 5월 유세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파주 유세에서 이제는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집단, 지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향 유세에서는 경기 북부가 휴전선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많이 완화하고 평화체제도 구축하고 북한과의 대화도 하고 휴전선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발언했죠. 그 현장에서 보신 의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당시 도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저도 유세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고향 유세할 때는 그때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일산 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유료화가 됐잖아요. 대통령 당선되면은 바로 무료화하겠다. 이제 그게 기억에 남는 거고.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사실상 지역에서 그 요구한 공약은 다 담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약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 쪽에 좀 치중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선언적 의미의 좀 공약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게 뭐 재정 문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마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그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우리 북부 지역에 와서 뭐 몇 가지 말씀을 주셨죠. 네. 뭐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뭐 공감 가는 얘기고 규제가 심한 경기 북부 규제를 시키겠다. 뭐 평화가 경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저는 강한 메시지를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 지사도 지냈고 또 경기 북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뭐 평이한 메시지 정도다.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 상처를 주는 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뭐 또
도지사 시절에는 경기 분도는 시기상조다. 근데 요번에 와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은 사기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 주민분들 시군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원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사기라는 둥 그런 거는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죠. 그리고 도지사를 하셨으면 조금 현실적 있게 좀 강한 메시지로 북부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그 아쉬운 점들은 항상 도민의 이제 욕구나 이런 부분들, 국민의 욕구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벽한 충족이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거잖아요. 또 그 과정이 그렇게 뭐 바로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의 또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이나 이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선을 치는 데까지의 과정의 시간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빠르게 지금 뭐 국정을 안정시키는 과정 또 그리고 취임하신 지 한 달 이내에 벌써 이렇게 경기 북부의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하라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보면은 어떠한 이제 공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약이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공약들이 바로 또 이렇게 한 달 이내에 또 실행에 이렇게 메시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규제와 희생의 땅이라는 땅이 경기 북부였다면 이제는 이제 기회의 땅인데 또 평화의 그런 매개를 통해서 또 평화와 기회의 땅으로 이렇게 인식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경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그 평화경제특구 조성이라든지 또 DMZ스 또 생태자원에서 또 관광벨트로 해서 왜냐하면 경기 북부도 이렇게 자립하고 자족하고 자생하려면 김동연 지사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DMZ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빈약하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GTX 사업에 대한 공약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약화하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도의원으로서 한 가지 좀 바람이나 이렇게 좀 의견을 하나 좀 드린다면 그 대통령 직속에 경기 북부 발전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발전위원회를 조금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뭐 현안이나 규제나 부처 간의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조율도 되고 또 추진 동력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그 경기 북부 발전위원회 신설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 상황 그리고 경기 북부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세하실 때 경기 북부를 지칭해서 특별한 희생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북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문재인 정부 때 9.19 합의로 인해서 군사적인 그런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들이 경기 북부의 남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광정면을 보시게 되면 헬기 부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올해 3월입니다. 포천에서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폭탄이 마을에 떨어졌고 간암리 비행장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단지 평화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수부 이전은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그것을 대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 북부가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저는 남북이 통일보다는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경제 협력에 우리 경기 북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경원선 축으로 이 정부에서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그리고 북한과 평화 경제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제시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경기 북부가 70년 넘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의 우산이 되었습니다. 이 희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우리 경기 북부가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경기도의 내건 공약에서 북부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공약은 반도체 산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도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도 지하와 광역교통망, 주거환경 개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 토론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경기 북부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경기 동부권의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공약이 직접적으로 경기 북부를 지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공약에 이렇게 이행률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약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고 공약으로 발표가 됐지만 또 지역의 또 다른 현안들도 분명히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라든지 이렇게 평가 측정하는 거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어떠한 이제 기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 의정부 시에 우리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렇게 철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GTX 신호선이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거든요. GTX 신호선을 좀 조기 착공, 사업은 다 확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착공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조금 바람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GTX 신호선이 도봉 구간까지는 지하화가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도봉 다음이 바로 저희 의정부인데 저희 의정부는 아직까지 지하 확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 구간이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 구간까지 좀 이렇게 지하화까지 해서 예, 지금 아직 착공 전이니까 이 시기에 조금 지하까지 같이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또 그렇게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 빨리 이걸 잘 들으셔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딜라이브 TV 정책 토론회면 우리 그래도 용산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로 볼 수 있는 이제 의정부 동부 지역에는 특히나 이제 원도심이 아니고 신규 이제 택지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도 대중교통이 이렇게 원도심을 통해서 이렇게 서부권에는 지금 현재 경원선이라든지 1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철도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별내에 현재 멈춰 있는 별내선 8호선이 이 별내에서 인접한 저희 의정부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연장을 좀 예, 공약에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관련된 공약에서 보면 GTX G노선이 있거든요. 이 G노선이 경기 서부권을 통해서 서울 사당, 신사 그리고 건대 입구, 그러니까 서울의 또 중심 도시, 또 특히 의정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들을 다, 그 지역들을 다 이렇게 경유해서 구리 남양주를 거쳐서 저희 의정부 동부의 동의정부역이라는 가상의 역으로 지금 현재 노선안이 나와 있거든요.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에서는
그 최종 종착지가 송호역이다 보니까 포천에서는 GTX G 노선이 또 대표 공약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에도 GTX G 노선 신설이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의정부도 이 GTX G 노선이 신설이 되면 포천 송호역 바로 직전이 저희 동우정부역이거든요. GTX G 노선도 이렇게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곧 이제 제5차 국가 철도 구축망 계획 이제 곧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나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꼭 GTX G 노선도 꼭 같이 이렇게 채택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저희 지역에 6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관심 있고 우선순위에 있는 공약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양주에 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은 솔직히 반갑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동서로 너무나 지금 불균형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 그리고 GTX C 노선 개통, 그리고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는 백석, 광적, 은현, 남면처럼 교통이 소외된 양주시 서부권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동맥과 같습니다. 도로 하나가 지역의 숨통을 틔웁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의 균형 발전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GTX C 노선도 언제 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와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 북부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성공하려면 저는 GTX C 노선이 양주역 정차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석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8호선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나 도정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8호선이 의정부역이 아닌 의정부와 너무나 가까운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역까지 연장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 서울 지하철 3호선입니다. 양주시 서부권 연장도 꼭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SRT 양주 덕정역 연장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주는 교육행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끊어내야 하고요. 우리 양주는 인구 증가율 1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두천하고 양주와 교육지원청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의 교육 지원이 그리고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분리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공약 상당수가 총론 수준의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 로드맵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매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보다 계획이고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양주 시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부터 꼼꼼히 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양주시 공약은 공약 자체는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공약이고 과연 이것이 실행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다 공약에 담아줬거든요. 지금 5개 분야 14개의 공약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부분은 맞춤형 공약을 했다는 데에서 고무적이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제 이 공약 사항을 보면은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항,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항, 또 고양시하고 추진할 사항,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더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그 인천 2호선 연장이랄지 은평 고양간 그 노선 연장 부분은 네네.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와 같이 하지만은 이 부분은 좀 속도 있게 해주셨으면은 아마 고양 시민들이
뭐 박수 치고 아마 난리 날 것 같은 경우 네. 생각이 들고요. 이 K컬처 부분에 대해서 옛날 CJ 아레나 공연장 그 부분은 빨리 해달라고 계속 지금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레나 공연장이 CJ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경기도에서 해수하고 지금 민간 공모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이 활동도 했고 지금 고양시가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 드래곤 해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면은 거의 날을 새면서 지금 그 줄을 서면서 이제 공연을 보러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K컬처 아레나를 하면은 지금 실내 2만석, 실외 2만석, 4만석 규모로 되면은 엄청난 규모네요. 예, 네. 우리 그 지금 그쪽에 방송 영상 단지까지 해서 고향이 문화예술의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좀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잘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게 다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 다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주고 또 시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이게 잘 맞춰 추진한다면은 좀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점수를 좀 잘 후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돼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약, 또 경기 북부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된 진단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뭐 평균 이하다, 좀 실망스럽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부 지역에 와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잖아요. 네. 뭐 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여건 개선, 그렇게 희망 메시지를 줬는데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봤을 때는 뻔한 거고, 그 뻔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체화된 또 경기 북부 시군에 대한 그와 연계된 거기서의 딱 와닿는 그런 공약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왜냐하면 아까 오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됐고 또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이 없어서 약간 준비하는 기간이 미흡하다고 말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리죠. 도지사를 했고 그 전에 대통령 후보도 했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누구나보다도 알고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갖고 있을 이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공약화했을 때 보면 그냥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 같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제도 시스템이 뭔가 부족하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보면 뭐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오 의원님 참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북부 지역만의 경기 북부 지역만의 개발을 위해서 진영 규칙점 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안을 낸 것도 없고 인력 풀을 만든 것도 없고 대통령실 산하에 뭐 특별 기구를 둔 것도 없고 그냥 평이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경기도 우리 경기도민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도지사 출신이 한 번도 대통령을 안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도지사가 출신이 됐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또 언급도 했고 그럼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구체화되고 실행력 있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운 거에서 좀 얘기를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제죠. 조속 반환과 경기 북부 성장 거점 조성. 연천군을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동두천이 더 심각하고 과연 연천군이 경기 북부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을까? 그 연천군의 맞춤형 공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북부의 공통적인 얘기인 거고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 완화.
이건 뭐 늘 있었던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 군사보호구역 일부 축소시키는 거, 민간인 통제선 축소시키는 거,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첩 규제, 이 군사 규제를 중심한 중첩 규제인데 이 대규모 접경지역 규제 완화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 그 군사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 연천군은 중첩 규제다. 이 중첩 규제를 풀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 뭐 시스템이라든지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규제 개혁위원회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이거죠. 아니, 대규모 규제 완화 누구나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도지사를 경험했던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현실감 있는 구체화된 것이 필요한 거죠. 연천 친환경 청정 도시 육성 좋지요. 우리 연천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정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망이라든지 각종 관광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냥 목표만 정해졌지 그와 연계된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도나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역 발전의 큰 방향은 맞으나 그거를 구체화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세부적인 실행 방안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를 역임한 대통령으로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잘하는 상태에서 내세운 공약이라면 약간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한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속도감이 낮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윤정현 의원님도 방향성은 옳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세부적인 게 안 나온 게 아쉽다. 근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시점에 경기 북부만 뚝 떨어뜨려서 구체적인 실행이나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탄핵 이후에 민생이나 완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경기 북부 최고의 소비 도시였던 의정부시도 곳곳이 지금 다 임대예요. 우리 경기 북부도 중요하죠. 또 경기 북부도 대한민국 안에 경기 북부죠. 근데 지금 민생 회복 시기에 구체적 플랜까지 방향성에 저희가 합의를 봤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이게 정책적인 토론회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 늘상 있어왔던 연천군의 현안을 왜 그러면 이전 윤석열 정부 3년 하는 동안은 왜 어떠한 움직임도 변화도 없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한 정부의 그런 물리적인 환경, 인수위 없이 하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로 인해서 부실을 인정한다 그렇게 비약을 하시는 거는 뭐 그래도 예, 어쨌든 이 워딩보다는 메시지의 방향을 좀 많이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3년도 발전 없는 3년도 기다리셨는데 왜 지금 이제 2달 된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선출직으로서 정당을 떠나서라도 선출직이 바라보는 관점이 객관적이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가졌을 때 같이 국민들,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도민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시선에서 시야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하면서 뭐 3년 뒤에 만약에 오늘 토론회가 3년 뒤 시점, 정부 출범 3년 뒤 시점이었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라도 그런 사실이 그대로 반복됐다면.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 우리 그래도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윤정현 의원님께서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좀 방향 보시고 또 하시면 또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토론회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또 이렇게 개선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고 관심 표명한 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도지사를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경기 도지사를 지냈고 경기 북부에 대한 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와서는
이제 기대감 있잖아요. 또 후보 시절에 한 얘기도 있고 그때 왔을 때 우리 연천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을 너무 잘하는 차원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아주 구체화되고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말로써 구호로서 끝날 것이 아닌 실행력이 답보된 그런 거를 약간 기대했던 건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북부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중앙 정부에도 힘 실어주고 또 도에서 역할을 해주면 뭐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우리 양주시 지역 공약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이 백서급과 광적면 일원에 약 11만 명 인구 규모의 광백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주까지 연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도봉산, 포천 이어지는 수도권 7호선 연장 사업 가운데 옥정 중심부까지의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옥정 덕정 구간을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정책도 있고요. 다 SOC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경기도지사도 지냈고 성남시장도 지내셨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런 SOC 사업의 운영비입니다. 지금 남양주에서는 별내선 진접선이 개통이 됐죠. 근데 예상했던 운영비보다 한 2.5배, 1.5배가 지금 더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남양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도시 정책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근데 경기 북부가 지금 인구만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지금 재정이 감당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근데 일자리의 공약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북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도민들에게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공약을 내놓은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반 후 경기도도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7월 1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현재까지 추진된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의 초안에는 26개 과제, 360개 사업을 담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가 제안 사업을 받아서 188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참 도민 입장에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기 북부 대개발 비전이 나오고 경기 북부 대개조 전략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의원들은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종합계획이랄지 철도 종합계획, 하천 개발이 분산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북부의 파급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공약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공약이란 것은, 계획이란 것은 큰 틀에서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도의원 공약할 때 보면은 그 단기, 중기, 장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계획, 북부 대개발이 시군 의견을 받아서 포함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음 민선이 왔을 때도 예를 들어 도지사가 바뀌고 그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또 도 집행부에서 할 수만 있는 거 아니고 의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경기 북부 의원들이 사실 남부보다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의원 숫자가. 네.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이게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이후에 북부 대개발 5개 분과에 160개 아젠다인가 뭐 그렇게 사업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북부 대개조도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북부 대개발 2040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던 배경은 제 생각은 경기도가 약간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강하게 하다가 지금 정부에 와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약간 어려우니 북부 대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서 아젠다와 사업 계획을 확장을 시킨 거고요. 전략적인 전환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존에 네. 있었던 거를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특별자치도 추진보다는 북부 대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거고 모풍 연도가 2040년도고 공적 자금보다는 민간 유치가 많이 들어가요. 뭐 제 기억으로는 213조에 170조가 민간 유치고 40여 조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법정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정책 계획인 거예요. 하나의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이거를 법정 개혁화를 시켜야 된다.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든지 경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광역 철도 도로망 계획에 이 계획을 좀 담아야 된다. 그리고 모픈 연도가 40년도다 보니까 민선 8기 이후에 이게 지속성이 있겠느냐. 그냥 도지사가 바뀌고 나면 북부 대개발 2040이 유명무실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지속성이나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재정 갖고 택도 없는 거잖아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도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국가 재정, 국가 사업을 또 이거 법정 개혁화하는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고 또 도지사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 과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되면 국가 재정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에 대해서 아마 9월에 최종 도지사가 확정을 할 것 같아요. 그 확정하기 전까지 많은 의견을 담고 실행 계획과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치고 또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입법권이나 예산권이나 감사권을 발동해서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먼저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네, 경기 북부 지역구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문제의식에 의한 이렇게 한 3가지 의견 정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2040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시군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상향식이라는 부분에서도 의미를 둔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정책들이 또 현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어려운 이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왔을 때 과연 이제 지역에 있는 이렇게 도민들, 시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이 사업이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2040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심의하고 논의했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학계나 이렇게 시군의 의원들도 시군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의 말씀과 의견들이 또 이분들이 경기 북부 도민들을 과연 대표하고 대변하고 대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큼 충실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학계 부분도 보면은
경기 북부하고 꼭 국한되어 있는 학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경기 북부를 좀 연구하고 들어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들하고의 현실적인 괴리감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040 발표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 내용들이 과연 도민들의 인식이나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과연 얼마큼 담아냈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종혜 의원님 말씀에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셨죠. 근데 이제 임기는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사업들 또 발굴한 아젠다들, 뭐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냥 발굴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또 저희의 혈세나 세금을 통해서 또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도지사님의 임기가 끝나면서 소멸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종혜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경기 북부에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분들을 몇 면을 보면 정치적 기반이 다 남부입니다. 경기 남부에 있거든요. 예, 수원 지역구에 남경필 지사도 계셨고 또 성남에 우리 이재명 전 지사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도지사님 되시고 하니까 또 경기 북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논의나 활발한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진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은 이전처럼 단편적으로 사업만 나열한 계획이 아니라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전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6개 과제와 360개 사업 외에도 시군 의견을 추가로 수렴 중인 점은 현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만 예쁘게 그리고 도로는 없는 도시,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법과 예산을 따내는 전초기지 역할과 관련 특별법이나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협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양주와 경기 북부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역민, 전문가, 집행부 간에 함께 참여하는 정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이 절차의 요식행위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경기 북부 대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그 의견 나눠봤습니다. 그 여러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현실은 경기도가 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360만 경기 북부 도민들의 희생이 이제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기 북부 도민들의 시선이 경기 북부 대개발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경기 북부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 토론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대변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도 추진 중에 있고, 킨텍스 제3전시장,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또 대곡 역세권 개발, 창릉 3기 신도시 등 각종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고양시가 여러 가지 수도권 정비법상 규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좀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기 북부가 통일 한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혁파해 주시고, 우수한 기업체가 와서 우리 일자리도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아무튼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지역은 현재 반환 공여지와 미반환 공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국가 주도의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또 특별한 보상을 또 이렇게 국가 주도의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의정부가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반환 미반환 공여지가 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여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를 이렇게 도민들을 뵙고 또 이렇게 시민들,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또 딜라이브 TV 오늘 정책 토론회 매우 유익하고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또 경기 북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제 지역구 의정부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든 경기 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든 이 모든 것이 특히 낙후된 경기 북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 북부를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첩 규제를 더 완화시키고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나서줘야 된다. 거기에 경기도가 요구하고 건의하는 것들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요구고 현재 경기도의 건의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희망을 갖고 정말 윤택한 경기 북부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에 제 도의정 활동의 중심이 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한 팀이 돼서 도울 건 돕고 같이 협치할 건 협치하고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질책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저 윤종영 의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보셨듯이 우리 경기 북부는 70년 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지역구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타 시로 가서 응급실을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는 참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돌려주자라는 사고를 가지시고 경기 북부를 이해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경기 북부 주민들의 그 서러움, 우리 양주 시민분들의 그런 서러움을 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 이영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